기대된다, 그치? 이건 요리 난이도에 비해서 진짜 있어 보인다. 냄새는 되게 고소했는데 약간 매콤함. 이 면도 쫄깃쫄깃하면서 탱글거려서 근데 이 드레싱 소스가 있어서 이 곤약면이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와, 역시 전 부칠 때 옆에서 하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삭아삭하네요. 회추가. 아삭아삭한데 쫀득하기도 하고. 예. 양념장도 너무 맛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겸 어서와. 장혜리의 요리교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시작이네요. 아직도 덥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배추전을 지금 연속 지금 3번 먹니? 네. 계속 세 번째 제가 먹으면서도 먹었어요. 계속 그 걔가 타이밍이 못 오는 거예요. 딴 거가 하느라고 급해서.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제 배추전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배추전을 할 거고 메뉴로. 그리고 이거 정말 자신 있는 메뉴거든. 질리지 않는. 그다음 배추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국수 샐러드를 했어요. 냉국수 샐러드를 했는데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아서 요번에 그또 해요. 그 제대로 레시피 놓고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메뉴는 그게 2가지야. 그래서 간단하지. 샐러드도 소스만 만들어서 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전도 이렇게 그냥 쉽게 해서 부치면 되고. 그리고 예고편으로 샐러드가 내가 여기서 꽂혀가지고 좀 더 새로운 거 내가 해먹던 거를 떠올려 봤더니 옛날에 배 삼겹살로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샐러드가 있거든. 그래서 그 샐러드를 좀 했어요. 다음 주에 오늘 먹어봐서 괜찮으면 다음 주에도 하려고. 묵밥. 묵밥은 엊그제 제 친구네 집에를 놀러 갔는데 그 집에서 그 묵밥을 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맞아, 이거 이런 메뉴가 있었지 나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야, 너 그 묵밥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시판 무슨 동심 육수 같은 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부어서 했다 그러길래 그렇게는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레시피를 만들어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전에 넣던 것들을 다 빼야 돼서 내가 일단 메뉴를 만들어 봤고 맛이 괜찮으면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조정해서 한번 하려고 묵밥 예고편 했어요. 그리고 밥이 또 변변치가 않은 것 같아서 대패 삼겹살을 사놓으면 샐러드만 하면 많이 남거든. 조금씩 사지 않는 한. 그래서 대패 덮밥이 있거든. 돼지고기 덮밥. 그래서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메뉴가 예고편이 3개가 나오는데 일단 시식을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제일 먼저 이제 배추전이에요. 배추전이 있고 근사하죠. 맛은 더 좋아. 오늘 메뉴는 일단은 배추전하고 그 다음에 냉국수 샐러드야. 혹시 배추전 처음 드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배추전은 경상도, 나도 충청도라서 이런 걸 먹어볼 일이 없다가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먹어보고 괜찮겠다 해서 내가 약간 변형을 해서 했는데 근데 배추전 같은 게 또 실제로 많이 해 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해 먹어야 돼. 네. 그냥 하나 드셔보시고 제가 이제 양념장도 드려볼게요. 네, 잘 먹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드셔보세요 먼저. 아삭아삭하네요. 회추가. 아삭아삭한데 쫀득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마냥 먹게 돼. 너무 맛있어가지고. 양념장도 너무 맛있는데요. 양념장은 그 레시피에 있었던 거,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먹어도 맛있고 양념장에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속이 편안하니까 마냥 먹게 돼서 와, 배추는 아삭하고 반죽은 약간 쫄깃한 느낌인 것 같아요. 쫀득하고 그리고 막 질리지가 않아서 여기 아보카도유라 아보카도유를 붙인 거라 속이 편안하니까. 그 국수인데 겸이국수 삶아서 해도 되는데 지금 시간상 네. 불까봐 왜냐면 그건 바로 해서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게 풀무원에서 곤약면 네. 단호박 곤약면이 네, 있는데 네. 너무 좋아서 네. 괜찮다고 내 친구가 풀무원 다니는 애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괜찮다고 그랬더니 내 마트에 가서 사러 갔더니 없어. 그랬더니 박스로 해서 자비로 박스로 해서 그냥 거의 뭐 저기처럼 보내줬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서 오늘은 그것도 해보고 이걸로 해봐도 되고 아니면 이따 직접 만들 때는 네. 요 해초도 그런 면인가 보지? 이것도 곤약인가? 미역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소스가 있어. 소스가 있어야 소스를 알려주는 거가 킥이죠. 네. 그래야 된다, 그치?
많이 주니까 좋죠. 설마 새우를 한 마리 주실 줄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넉넉하게. 나 이런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새우 하나 통째로 준 이유. 그런 사람이야. 냄새는 되게 고소했는데 약간 매콤한 와사비. 넣었어. 알싸한 약간 느낌이잖아. 해산물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원래 내가 이게 냉우동 샐러드라 그래갖고 옛날에 제가 메뉴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냉우동을 삶아서 하면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지. 이 면도 약간 미역 다시마 국수 면처럼 쫄깃쫄깃하면서 탱글거려서 곤약이라고요? 곤약. 샐러드면으로 되게 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주 프레시하게 다른 거 기름진 음식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식감은 곤약면 맞는데 되게 쫄깃한 느낌도 있고 맛있어요. 냄새가 그래서 안 나고. 저도 잘 사 먹게 될 것 같아. 근데 이 드레싱 소스가 있어서 이 곤약면이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다 그냥 올리브유랑 막 그렇게만 넣으면 또 이 맛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와사비랑 이렇게 면 소스처럼 하면 이거는 그 삼겹살 샐러드예요. 소스는 같아요? 아우 다르지. 이거는 돼지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된장으로 했어. 된장으로 해서 보통 여기다 그냥 올리브유나 소금후추만 뿌려 먹잖아. 이렇게 해서 먹지. 이거는 내가 참나물도 넣었거든. 그러니까 참나물 살 일이 없잖아. 뭐 어디다 쓸지를 모르니까. 잘 먹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근데 냉으로 고기를 잘 안 먹는데 맛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삼겹살을 냉으로 먹는다는 게. 네. 도시락으로 싸기 좋겠네요. 진짜. 아까 그 샐러드 있지. 먼저 조금 아까 한 거 냉국수 샐러드. 그 도시락으로 최고야. 소스만 따로 가져가서 그렇게 해서 해도 하나도 들러붙지 않고 그냥 가서 부어서 지난번에 나 어디 갈 때 그걸 그렇게 해서 가져갔거든. 너무 좋은 거야. 사실 이거를 대패를 자주 구워 먹는데 먹다 보면 기름도 많고 느끼하거든요. 근데 데쳐서 그런지 깔끔하고 그리고 된장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대패 덮밥이에요. 덮밥인데 지금 여기다가 지금 파를 얹어서 그렇고 지금 이것도 바로 뜨거울 때 바로 해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침에 해놔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다. 이렇게 놓고 이걸 대패 삼겹살 넣고 여기다가 양배추 볶아 올려놓고 밑에 밥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내가 지금 대량으로 이렇게 한 거고 워낙 그 저기 돈부리처럼 일본식 그릇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딱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란 노린자만 하나씩 이렇게 올려서 뜨거울 때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먹는 건데 예리님 일본 요리가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요. 나 느낌이. 중국 가봐라 딱 중국 사람하고 중국 가면 음식 떨어지면 나한테 와. 좀 거기 직원인 줄 알고. 동남아 가봐라. 너무 동남아지. 로마에서도 그러셨잖아요. 이태리도 완전 이태리였고, 이태리도 완전 이태리 사람이야. 적응력 끝내주는. 이태리 교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게 미리 해서 비벼서 딱 내놓을 수 있는 거. 미리 그러니까 고기만 볶아놓고 그다음에 양배추 딱 거기다 볶아. 그리고 그다음에 밥 되면 밥 밑에 펴서 쭉쭉 그냥 해도 되지. 그리고 더 근사하게 내고 싶으면 일본식 그 돈부리 그릇에다가 하나씩 맞아. 한 사람씩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은 거기다가 계란 노린자 하나씩만 딱 올려놓고. 애들이 고기만 먹고 채소 안 먹는데 양배추까지 다 있어서 골고루 먹일 수 양배추 있을 엄청 것 들어갔어요. 고기만 많이 먹으면 약간 느끼한데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양배추랑. 그리고 어쨌든 대패 삼겹살 사면 하나 샐러드하고 저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다시 안 얼려도 되잖아. 묵은지가 들어가요? 아니 그런 누군지 맛이 마시나? 나는데요? 누군지 마시나? 양배추에다가 대파향이야, 대파향. 그리고 내가 거기다 고추기름으로 살짝 볶았어. 그래가지고 그 생강향이랑이 아주 날 거야. 아주 고급 요리야 이거. 불고기 먹고 나서 마지막에 볶아 먹는 밥 맛과 조금 비슷해요. 근데 이제 나쁜 거가 안 들어갔으니까. 자연스럽게 입안에서 맴돌고 보통 이제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걸 이제 먹으면은 이게 입안에 뭔가 이렇게 착 붙어 있는 느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먹고 나서 기분 좋아지는 거. 네 기분이 근데 너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큰 차이지. 집밥 덕분에 약간 그런 맛을 좀 구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요. 저도 아주 그냥 그렇지 않는 입맛에 쩔어 있다가 저도 이제서 맛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채소가 맛있네요. 원래 이거 먹을 때 고기 먹으려고 먹잖아요. 맞아요. 네, 채소 근데 먼저. 얘는 채소도 맛있어요. 이거는 묵밥이라는 와. 건데 묵밥 알아?
네. 묵밥은 밑에다가 이 묵을 이렇게 잘게 썰었고 거기다가 내가 그 김치 송송 썰어 넣고 그다음에 오이채 넣고 깨 뿌리고 쪽파 넣고 이게 김가루 넣은 거거든. 근데 대부분 여기다가 이제 인스턴트 동치미 육수 같은 걸 사다가 뿌리거든.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멸치 육수를 만들었어. 멸치 육수를 만들었어. 와. 그러니까 애껴 먹을 필요 없겠지? 와.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죠? 이렇게 넉넉해지면 갑자기 마음이 좀 좋아져. 마음이 너무 좋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한 게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왜냐면 없으니까. 조금씩 주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원래 여기다가 얼음 넣어서 먹는 얼음 둥둥 띄워서 먹는 거거든. 상온에다가 야 엄청 사랑한다. 꽉 먹어보겠습니다. 네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뭔가 새콤하게, 예, 뭔가 이렇게 확, 예, 확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이게 시판 동치미 육수 같은 걸 하게 되면 진짜 딱 아는 맛이야. 뭔지 알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집에서 만든 건데 이게 많이 먹어도 속이 편안하더라고. 멸치 육수에 멸치 육수를 한 거야. 멸치 육수에다가 식초 넣고 와사비 넣고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뭔가 처음 먹어보는 육수의 맛이에요. 뭔가 익숙한 비주얼이라 맛도 딱 네. 들어가는 게 달랐는데 맛있어요. 여기다 동치미 육수 시판 하는 것만 딱 하면 막 맛이 금방 쉬워지지. 음. 근데 이게 훨씬 맛있는 맛이야. 이게. 네. 여기다가 얼음만 둥둥 띄워갖고 시원하게 해서 그냥 후루후루 마시는 거거든. 근데 여름에 이거 얼음 넣어서 시원하게 저 아까 그 대패 삼겹살 먹을 때 대패 삼겹살로 그 덮밥 먹을 때 옆에서 이거 냉국으로 먹으면 되게 좋아요.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되면 묵이라는 것도 사게 되잖아. 이거야말로 멸치 육수만 있으면 정말 쉬운 요리거든. 칼질만 해놓으면 되니까. 김치말이국수 고급 버전. 이 샐러드를 할 건데 이 샐러드 제가 이 야채는 양상치 그때 있는 야채 하면 되거든. 양상치 하나 뜯고 그다음에 그 유로피언 샐러드라고 하고 딱 이렇게 밀봉해서 파는 거 있죠? 그거 하나 뜯어 넣었어요. 그리고 파프리카 있길래 2개 써서 넣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해놓고 이게 빨리 안 없어지면 화가 나서 그다음에 안 먹어져. 왜냐면 이게 까뭇까뭇해지는 걸 한번 싹 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정이 뚝 떨어지거든. 뭔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스 같은 걸 많이 알면 그렇게 그럴 일이 없거든. 왜냐면 이게 토핑 없어도 되잖아. 토핑 없어도 되고 그냥 그렇게만 해서 먹으면 많이 먹어지고 사실 이게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부피지 많이 먹어도 그렇게 우리한테 그 포만감을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양상치하고 그다음에 그 유로피언 샐러드 이렇게 딱 패킹해 놓은 거 그거 뜯은 거랑 그다음에 청홍 파프리카는 이렇게 조금씩 썰어서 놨어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만 하면 사람이 성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아까 토핑에 그 국수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디시가 되는 거예요. 저 국수를 넉넉히 넣으면 그 한 끼 식사거든. 그런데 그 국수만 넣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해산물을 좀 넣지. 해산물하고 어울리는 소스를 해서. 그래서 해산물은 새우하고 그다음에 이 오징어를 넣었는데 오징어를 넣었거든. 그래서 내가 새우하고 오징어 손질하는 걸 좀 알려줄게. 새우하고 오징어만 넣으면 되는데 오징어 없으면 오징어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새우만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큰 새우 내가 이걸 좋아하지만 그 자숙새우 있잖아. 비닐봉지에 딱딱 얼린 거 그거 한번 살짝 데쳐서 넣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원래 그렇게 해. 원래 그렇게 해갖고 소스에다 넉넉히 해서 국수 위주로 먹는 건데 저는 이렇게 그 약간 좀 샐러드처럼 한 거지. 국수를 토핑처럼. 그래서 주로 우동 갖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손질해야 될 거는 새우하고 오징어. 오징어를 속을 판 거야, 속만. 왜냐면 링으로 썰으려고. 그건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링으로 하면 더 예쁘니까 이렇게 링으로 썰게 되면은 아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새우는 어떻게 손질하냐면 머리를 안 따고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먹기 좋으려면은 이 머리를 따고 지난주 내가 된장찌개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머리는 버리지 말고 모았다가 삶아서 국물 받쳐서 된장찌개에다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된장찌개도 너무 맛있어요. 그 새우를 머리를 따는데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그 구운 야채 같은 거 할 때는 자기들이 먹으면서 까거든. 그런데 이거는 껍질이 까져서 소스에 버무려져야지 맛있으니까 이건 껍질을 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깔 때 어떻게 까냐면 이거를 이 안쪽에 아니라 바깥에 등 쪽을 그냥 이렇게 벌벌벌 떨지 말고 껍질 살 다도 되거든. 왜 이지필 새우라고 있잖아요. 껍질 잘 까진 새우. 그것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놓으면은 나중에 데치면 껍질 까기가 쉬워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걸 할 때 막 이 껍질만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살이 잘라져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푹 찔러라고. 이런 거를 집에서 손질해보고 사는 사람하고 생전 상관이 없는 사람하고
있지 않겠어? 근데 오늘 잘 배워가서 음. 다음번에는 이렇게 생물로 사볼게요. 생물을 좀 사는 자신감. 네. 생물 사는 자신감. 네. 그리고 오징어는 이제 링으로 쓸 거고. 오징어도 껍질은 그럼 뭐 따로 이렇게 막 안 벗기고 다 쓰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써요. 아, 네네. 음. 제가 이런 생물 손질 그런 안 거 해봐서, 물어봐야 돼. 네. 오징어- 오징어에 껍질 있어요? 뭔가 오징어 이렇게 이거를 막 껍질 다 이렇게 벗기지. 키친타올로 막 이렇게 막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거 그렇게 보니까. 되면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네, 네. 그다음번에는 그것 때문에 안 하게 돼. 네, 맞네. 꼭 해야 되는 단계 같은 거 예를 들면 감자조림을 하는데 미리 소금을 염지해 놓는 거 이런 거 꼭 해야지. 그래야지 망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조금 불편하게 먹어도 되는 거면 해도 되고. 데치면 언제까지 데치냐면 이렇게 색깔이 싹 핑크로 이제 바뀌어. 저기 주황으로. 근데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게 습관이 돼서 항상 멸치, 다시마, 그다음에 표고를 늘 육수로 먹었던 사람은 알게 모르게 나이 들어서도 골다공도 영 없고. 근데 그게 아마 그런 차이도 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늘 그게 습관이 된 사람 평생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습관이라는 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수십 번, 수만 그리고 번 멸치 한다는 거니까. 육수는 그냥 쌀 사듯이 네. 쌀 없으면 쌀 사잖아. 네. 그런 것처럼 멸치 육수 없으면 멸치 육수를 내는 거지 낼까 말까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오징어는 금방 쉬워요. 이렇게 해서 금방 단단해진 느낌이 이렇게 들면은 얘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딱 팽팽해지고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들면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넣었다가 소독하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가 익으라고 뭐 물론 익지만 재미로 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껍질이 까지거든요. 이렇게 쉽게 금방 까지니까. 그러니까 손님 온다 생각하면 미리 이걸 전날 해서 딱 썰어서 냉장고에 넣어놔. 그리고 이거 국수 사놔. 그리고 야채 다 준비해놔. 그리고 소스 만들어놔. 끝이야. 도시락이지 그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저기 포트락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샐러드 해갈게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지. 그리고 여기를 깔면은 아닌가 항상 이 등을 까는 거예요. 그것도 의외로 모르는 사람 여기를 하면 이게 오그라붙어 갖고 칼집 보이지도 않아. 진짜 쉽게 따지네요. 응, 그렇지 딱 벗겨지니까. 맨날 안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깠었는데 그리고 갈라져도 상관없다 이거지. 이거 등이.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링으로 써는 거야. 이거를 막 그 안에를 손을 집어넣어 갖고 막 처음부터 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이렇게 썰어 놓으면은 너무 좋지 않니 링? 네. 그다음에 다리. 해산물 넣을 때 너무 잘게 썰지 않는 게 좋아. 그러면 너무 저 존재감이 없거든. 그러면 이제 해산물은 끝났고 이제 야채 담아서 저기다 올리고 그다음에 국수를 넣을 건데 국수 이번에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 해초면 예리님 그 지인 일하시는 곳에서 협찬받은 제품입니다. 개가 협찬이 아니라 개가 사다 가준 거야. 지가 자비로 내 친구가 지가 사서 나한테 주문을 해서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협찬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옥수수 뭐 피하시는 분 아니라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옥수수? 아 옥수수 들어갔어? 옥수수 전분이 있긴 해요. 옥수수 전분? 곤약은? 곤약도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곤약 먼저 거긴 옥수수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없었어? 네. 이거거든. 이거는 두 개 넣자. 이게 더 깔끔하긴 하네 성분. 그래? 네. 근데 이제 곤약이 안 맞는 분들이 있긴 해요. 곤약 드셨을 때 그 소화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이건 드셔보시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 이거 사실 안 헹궈도 된다고는 써 있더라고. 근데 이게 좀 길어서 내가 반 자를게요. 와 근사하다. 그리고서 야채만 섞이면 되고 이제 소스 불러줄게요. 소스는 이 튜브 와사비나 옛날에 저 가게 할 때는 그 가루를 써서 개사했거든. 근데 그거 되게 강해요. 근데 그걸 한 봉지 사서 얼마나 쓰겠어? 평생 쓸걸? 네. 그러니까 요거 근데 내가 이것도 성분을 봤는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많이 문제가 없는 와사비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그래도 겨자보다 박스에 겨자보다 괜찮던데? 근데 이거는 확실한데 저는 아직까지 성분이 완벽한 와사비 본 적이 없어요. 자 보시면 옥수수유가 들어있습니다. 아, 향미유도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조심스럽죠. 근데 뭐 우리가 엄청 많이 먹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건강해져서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 와사비하고 그다음에 진간장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굴소스. 이 굴소스는 늘 써도 문제가 없더라고. 그다음에 알룰로스, 레몬즙, 그다음에 에사비, 그다음에 참기름, 그다음에 저는 화이트 발사믹을 넣었는데 이게 이렇게 맛있는데 이건 안 넣어도 돼요. 신맛은 이제 그 식초를 조절하면 돼요. 요게 그 43g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다 넣으면은
한 40g 되더라고. 집에서 할 때는 이걸 다 해놓고 그 소스에 다 뿌리지 말고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적당히 넣어서 뿌리라고. 그러면 와사비 가루를 사. 그 솔표 와사비 같은 거 가루분, 와사비 분. 그냥 겨자분처럼 그냥 물에 타기만 하면 되거든. 어렵지 않거든.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와사비 칼칼한 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 대신에 홀그레인 넣으면은 칼칼한 맛은 없대신 홀그레인을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그 거룩한 맛이 나고 그런데 약간 칼칼한 맛을 원하면 페페론치노를 몇 개 부숴 넣으면 돼요. 지난번에 했던 소스 있었지. 홀그레인 머스터드 말씀하시는 거죠? 응, 홀그레인 식여자. 식여자. 그리고 여기다가 진간장 4숟갈. 진간장은 나는 그 701 그거 쓰거든요. 이거 쓰는데 이거 이렇게 그 겨자나 와사비 이런 거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재료를 다 넣고 풀려고 그러면 이게 안 풀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이렇게 조금 풀어가면서 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 팁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막 흔들어야 되고 이게 안 풀어지거든. 그러니까 수분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놓으면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굴소스 1숟갈, 그다음에 알룰로스가 3숟갈인데 이걸 넣어도 되고 가루를 넣어도 되는데 이게 더 당도가 높대요. 이거보다. 알룰로스 거의 안 썼죠. 됐어. 어우, 하나. 그 방법이 있어요. 많이 넣어. 레몬즙은 내가 착즙해 놓은 거니까 레몬즙 3숟갈, 레몬즙 3숟갈, 그 다음에 에사비 3숟갈. 중요한 건 참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참기름이 안 들어가면 그 맛이 안 나요. 집에 맛있는 화이트 발사믹 있으면 1숟갈 정도 넣어주세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이거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이거 그냥 드셔보세요. 너무 많이 매울 것 같은데. 좋아. 참기름이 고소함이 먼저 오고 그다음 간장, 그다음 마지막으로 와사비 맛이 오는 것 같아요. 어때? 맛있는데. 괜찮다, 그죠? 그러면 이게 그 아까 새우하고 이렇게 버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릇만 갖고 와서 한번 담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샐러드 2접시 먹고 가는 거지. 그지? 양쪽에다 놓고. 너무 있는 집 같지 않아? 아깝다. 이건 요리 난이도에 비해서 진짜 있어 보인다. 그렇지. 그리고 코스코에서 이지필 새우라고 껍질 금방 까기 쉬운 거 그거 사면 더 쉽지. 와, 맛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제 포트라크 해갈 때는 이제 국수랑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그래서 가서 큰 그릇 하나 가져가고 그다음에 소스는 따로 가져가서 이렇게 붓기만 하면 되거든. 자, 좋아요. 이렇게 하면 완성. 하면은 완성이에요. 아. 소스 이렇게 하면 완성이고 어렵지 않죠?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네. 아직 누구 온다 그러면 아예 자신 있게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묵밥도 이제 배워 놓으면 묵밥은 이제 그 대신 신김치가 있어야 되지. 신김치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거 좀 어디서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걸 해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추 전 할게요. 네. 이렇게 알배추거든. 알배추 절여놓은 거거든요. 알배추가 쉬워요. 그 배추전 막 감당을 못하거든. 후라이팬이랑.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염지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400g에 12g 정도. 그러니까 물 400ml에 소금 12g으로 내가 염지를 알려줬거든. 근데 나도 어떤 땐 짜지고 어떤 때인데 나도 그냥 아예 그 레시피 보고 하니까 안전해. 그러면 그게 배추에서 물이 나오면서 너무 짜지 않아서 오래 담가둬도 그게 막 너무 짜지거나 건져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래 담가놓으면 그거 안에서 김치가 돼. 그런데 살짝 발효가 돼. 근데 더 맛있어 그러면. 그래서 지난번에는 내 친구들이 왔는데 살짝 발효가 됐는데 그래도 서로 아줌마들이고 아니까 그래서 더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예민하게 할 필요 없겠다. 살짝 발효되면 약간 김치 익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도 전 부쳤는데 너무 맛있었어. 김치전 같은 느낌. 근데 김치전하고는 묘한 이렇게 좀 또 다른. 하얀 버전이지. 이거는 내가 타피오카 전분으로만 하면 칠칠 늘어져서 부치기가 힘들어요. 들러붙고. 그래서 이 타피오카 전분하고 얘를 1대1로 섞어서 그러니까 한 컵 넣고 물을 1과 2분의 1컵만 넣었어. 그런데 되도록이면 육수를 먹이는 게 좋잖아. 있으면 멸치 육수. 그래서 나는 이제 멸치 육수를 있으니까 넣을게요. 그러면 이게 내가 알잖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러면은 그 아이들 먹일 때도 훨씬 떳떳하다고. 근데 배추 양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2컵씩 하면 돼. 아니면 1컵 반씩 하든지.
그다음에 중간에 떨어졌잖아? 그럼 얼른 또 반죽하면 돼.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또 팁은 뭐냐면 동태전처럼 얘를 넣고 흔든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단면이 미끄럽잖아. 그리고 물이기 때문에 여기다 반죽을 묻혀도 흘러 그냥. 동태전에도 우리가 그 밀가루를 입히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그 계란물이 잘 붙더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흔들어 가지고 근데 이거를 할 때 내가 처음에는 타피오카로 해봤더니 너무 늘어져. 근데 이 쌀가루로 하니까 딱 좋더라고. 쌀가루로 털고 흔들어서 꺼내놓고 요거 반죽한 거로 그냥 넣어갖고 이렇게 이부자리처럼 피면 돼요. 근데 쌀가루에 여기에서 약간 그 간이 있어서 그래도 간이 너무 없으면 맛이 없으니까 우동주유 한 숟갈 넣고 나는 그다음에 대부분 옛날에 그 저기 미림 맛술 같은 걸 넣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넣으니까 이제 제가 하얀 청주, 아니 청주도 있으면 청주 넣어도 되고 나는 화이트 와인 한 숟갈 넣었어요. 그리고 이 반죽 남으면 놔뒀다가 또 배추 있는 것도 꺼내서 또 하면 되니까 반죽을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저게 쌀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너 그때번에 네가 성분 봤어. 봤었지? 그거 나도 괜찮다고 그랬었어. 아 맞아요. 쓰거든? 쌀 말고 들어있긴 한데 문제는 없네. 근데 괜찮아. 먹었을 때는 금방 가스 차는 거라 네. 아는데 괜찮았어요. 그러고 나 여기다가 멸치 육수 있으니까 멸치 육수 아니면 맹물 넣어도 돼요. 멸치 육수 없어서 또 못 하고 있을까 봐. 떨어뜨리지 말라 소리요. 자, 한 컵 반. 넣고. 이거는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이거를 네. 2컵을 다 넣게 되면 너무 묽어지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 쌀가루는 1대1로 넣으라고 되어 있어. 근데 네. 타피오카 전분이 물을 1대1로 넣게 되면 너무 묽어진다고. 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가루랑 물이 1대1 비율인데 거의. 지금 우리가 타피오카랑 쌀을 섞어서 쓰니까 물 넣을 때는 육수를 넣으면 좋고 그리고 2가 아니라 1.5컵을 넣었다. 1.5컵 넣었으니까 줄였지. 상관이 없이 그냥 더 묽게 해도 되긴 해.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한 거야 지금. 쯔유 한 큰술이죠? 쯔유 한 큰술. 처음에 그 전분이 딱 물하고 만나면 딱딱해지거든. 하던 대로 해야지. 혹시 뭐 물의 온도나 이런 디테일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어요? 없어. 뜨거우면 안 되지. 우리 뜨거우면 안 되지. 돼? 뜨거우면 익어버리지. 넣는 순간 익어버려. 그럼 익반죽이라는 거야 그런 거. 아 그래요? 송편 같은 거 할 때나 만두피 만들 때는 익반죽 하거든. 그렇게 해서 이걸 익히는 거야. 그럴 때는 익반죽으로 하는 거지. 지금은 그러면 안 돼. 자, 이 정도 물기인데 한번 넣어보세요. 더 묽어도 되긴 해. 자, 됐고 그 다음번에 얘를 비닐을 봉지에다 넣어서 이제 털 거야. 묻히는 거지. 여기다가 저는 쌀가루로 하세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대략 넣고 이렇게 넣고 조금 밑에 넣고 위에 넣고 이렇게 흔들어 봐. 봐. 이렇게 넣고 봉지 위를 묶고. 왜냐면 이걸 하나씩 묻힌다고 보면 완전 손에 다 들어붙어갖고 못 하거든. 근데 아주 골고루 묻을 필요도 없거든. 그냥 이렇게 묻어 있지. 근데 골고루 안 묻어도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꺼내놔. 그러니까 얘가 옷이 입혀진 거야. 자기 수분으로. 경상도에서 날배추로 해. 아예 이렇게 절이지 않은 걸로. 내가 절이는 거지. 아 그리고 빨리 절어야 되는데 내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사왔어. 근데 이게 안 절잖아. 왜냐면 이 잎이. 그럴 때는 있잖아. 이 나무 방망이 같은 걸 이걸 툭툭 쳐. 얘에서 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추가 이렇게 막 힘이 지금 절여져서 얘가 이렇게 부드러우지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딱딱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방망이 같은 걸로 여기를 툭툭툭툭 쳐서 얘를 섬유를 좀 끊어주라고 이렇게 뚝뚝뚝 끊어줘도 상관없거든.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절으면 훨씬 더 빨리 절지. 그리고 이게 뭐 망가지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봐야 얘들은 다 식재료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고 이제 붙이기만 하면 돼. 이건 바로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외울 수 있어요? 쌀가루 1컵, 타피오카루 1컵, 육수 1.5컵, 쯔유 한 큰술, 그다음에 쌀가루 묻혀가지고 흔들어주고 봉지, 그리고 붙인다. 붙인다. 그런데 이 배추양 정확하게 모르지. 네. 그치? 그러고 나서 이거 한 컵 한 컵 난 지금 했잖아. 나는 이제 대량 간량을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배추를 이만큼 절여놓고 1대1로 해놓으면은 중간에 또 타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 무게를 잴까? 한 560 정도 됐으니까 한 500 가루를 생각하면 500
500g 정도의 절인 배추. 절인 배추. 음. 500g. 근데 어머니께서 추측하시기에 음. 알배추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 기준으로는 음. 몇 포기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음. 아주 실하지 않은 거 하나야. 알겠어요. 작은 하나. 거. 작은 거 이거는 하나. 하나로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시행착오를 할 게 뭐냐면은 이거 한번 중간에 더 반죽을 해야 된다거나 맞아. 아니면 이게 많이 남는다거나 그럼 한 번 더 해먹고. 한 번 더 해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해갖고 반죽 넣었다가 냉장고 넣었다가 네. 아까 부친 것도 지난번에 남은 반죽이랑 섞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예민할 필요가 없다고.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많다? 근데 이게 없다? 근데 쌀가루가 떨어졌다? 그럼 그만 부쳐 먹고 그건 다음에 쌀가루 주문해서 부쳐 먹으면 되지. 어? 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왜냐면은 상관이 없다. 왜냐면 망칠 게 없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으면 망쳤다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요령껏 해서 배추가 많은데 이게 전부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해 먹는 걸로 다시 집어넣으면 돼. 저는 그냥 기름에 구워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고 그냥 볶아 먹어도 되잖아. 오이 네. 넣고 네. 소고기 좀 넣어갖고 그래도 볶아 되죠. 먹어도 배추 음. 알배추 볶아 먹어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넣어. 그래갖고 이렇게 버무려. 조금 되지 않니? 가루가 무슨 말이냐면 가루가 많이 묻어져 있을 때 가루를 묻혔을 때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가루가 많이 묻잖아. 네. 그런데 여기 아까 반죽을 맞춰놨는데 거기다 집어넣었을 적에 그 가루가 많으면 물을 더 거룩하게 만들겠지. 네. 이제 지금 그 걸쭉하게. 상태라고.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물을 조금 더 넣으면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면 이게 이렇게 흐를 정도로. 그럼 다시 또 우리가 아까 1.5컵에서 2컵? 아니야. 1.5컵을 기준으로 하되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가루가 지금 많이 묻어진 상태인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물을 조금 더 붓는 거지. 네. 자, 이거 아보카도 엑스트라 버진이고 두 손으로 있잖아. 두 손으로 이렇게 이부자리처럼 피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젓가락으로 짚고 집게로 집어서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이렇게 손으로 하면 한번 잘려. 배추는 소금물에 얼마나 저 같은 경우는 한 최소한 하루 이상 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빨리 하고 싶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방망이로 툭툭툭툭 두들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밀대 같은 걸로 쫙 밀어버리면 이게 근이 좀 끊어지죠. 그러면은 소금물이 빨리 배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가 살아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 다 됐어. 이거 너무 오래 안 해도 돼. 왜냐면 너무 오래 하면 이게 질겨지거든. 수분이 너무 많이 빠지면. 전 부칠 때 있잖아. 한 사람은 옆에서 계속 펴주고 한 사람은 뒤집고 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맞아. 중간에 손 씻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도 되고. 너무 쉽지 않니? 전 부치는 명절 느낌. 아니 그리고 집이 따뜻한 느낌이 돼. 네, 집에서 맞아요. 전 냄새가 나면 굉장히 그 성이 있어 보이잖아. 명절 때 이거 한번 해가지고 너무 괜찮아. 의외로 딴 전보다 이게 많이 먹어져요. 다른 거 이제 고기랑 뭐랑 헤비하니까. 이렇게 요령이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딱 뒤집는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자기들끼리 끝이 달라붙잖아. 네. 그럼 딱 한 번에 뒤집는 거야. 와. 이렇게 뜨면 돼. 타피오카 전문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 그 딱 찹쌀 풀같이. 쉽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으면 쉬워.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질질 흐르는 거는 한 번에 닦으면 되니까.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기름이 안 닿는 데가 있거든요. 너무 기름이 조금 닿아야지 맛있으니까. 이런 데가 끊어져도 된다고. 썰어서 드세요. 다 자를까요? 먹을 만큼씩만 잘라서 잡수시고 먹어보라고 시식. 따뜻할 때 먹어야 따뜻할 때 먹어야지. 따뜻할 때. 맛있어요. 하나 드셔보세요. 네. 아까 우리 먹었으니까 상관없어요. 쫄깃쫄깃. 뜨거울 때 먹는 거지 그냥. 이미 다른 맛은 똑같을 거예요. 와, 역시 전 부칠 때 옆에서 하는 게 제일 맛있어요. 확실히 쫀득해요. 바삭한 식감이 좀 살아있으니까 더 맛있네요. 그렇지. 아까는 아침에 해놔서 새벽에 해놓고 그걸 뚜껑까지 이렇게 덮어놓고 이제 눅눅해지지. 이게 찹쌀 식감이죠. 근데 찹쌀 식감만 있으면 또 너무 늘어져서 안 되는데 그 쌀가루가 들어가서 밀가루 수준이 되는 거지.
간 먹을 때는 약간 꼬바로 꼬바로, 꼬바로 찹쌀 꼬바로. 느낌. 제가 집에서 이거 해 먹으면 응. 하나 손으로 들고 그대로 먹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지난번에 이거를 다 종종 썰어봤거든. 맛이 없더라고. 맞아요. 확실히 먹을 때는 그냥 이렇게 놓고 그때 자기가 가져가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면 입하고 이걸 다 먹게 되잖아. 그러니까 전라도 쪽 그쪽 사람들은 김치 꽁덩이만 딱 잘라서 이렇게 놓는 집들이 있어. 가져가서 이렇게 찢어 먹게. 너무 정신없이 보이긴 한데 그분들은 또 이렇게 땡강땡강 잘라놓으면 입 따로 먹어야 되고 줄기 따로 먹어야 되니까 맛이 없대.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는 이렇게 몇 개 겹쳐 지들끼리. 이렇게만 거의 맞지? 거의 맞지? 그러니까 500g에 절임 배추 500g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면 딱 된 것 같아. 간은 어때요? 간은 그냥 괜찮죠? 네. 배추 간이 있고, 그래서 우동쪽에 좀 넣고, 단맛이 났어요. 응? 단맛이 났어요. 배추 단맛. 어. 그러니까 우리가 식자재 원래의 맛을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막 그 간을 하고 막 조미하고 막 이런 거에 별 의미를 안 두거든. 근데 이태리 요리니 진짜 그런 스페인 요리 같은 거를 보면 정말 별거 없어요. 진짜 좋은 식자재로 올리브유하고 소금, 후추, 토마토, 그다음에 그 파프리카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오븐에다 구워서 그걸로 그냥 갈아서 소스 만드는 거.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거든. 우리가 특히 양념이 많아요. 한식이. 그래서 그게 특장점인 것 같긴 한데 그걸로 인해서 속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 어느 날은 그냥 밀가루 빵이라도 샌드위치를 야채 많이 넣고 한번 그걸로 한 끼 딱 먹으면 오히려 한식 잘 먹었을 때보다 속이 저녁 때까지 편할 때도 있어. 뭔지 알죠? 근데 그게 양념 차이인 것 같아. 양념이랑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하게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늘, 고춧가루 뭐 이런 거, 간장 뭐 이런 것들을 그 안 먹고 그냥 그렇게 딱 그 샌드위치 야채 많이 넣어갖고 이렇게 딱 해서 먹어도 오히려 속이 편할 때가 있거든. 어떡하니 요리가 끝났어. 오늘 여기까지죠? 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